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성함수 기억납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실제로 합성함수는 중요하죠. 어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규칙적인 상황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의 함수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습입니다. fx라는 함수가 간단하게 x제곱이라고 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우리 삼각함수 하나 가져올까요? sin x?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는 뭐가 되겠냐? 그렇죠? 반대로도 합성할 수 있지 않겠냐? fx를 g로 합성하면 뭐가 되겠냐?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나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gx를 함수 f에 대입하는 거니까 sin x를 x제곱에 대입하면 sin x 자체를 x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반대로 얘는 함수 fx를 g에다 대입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fx를 g의 x자리에 대입하면 되니까 이때는 뭐가 되냐면 sin x의 제곱이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성함수인데 구체적으로 뭐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언급을 안 할게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미분법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공식입니다. 반복해서 숙달하시고 어떻게 합성함수를 미분하는지를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됐죠? 예.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합성함수 f 합성 gx f와 g의 합성이죠.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결과는 뭐가 되냐? f'(gx), g'(x가)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써볼까? f와 gx의 도함수.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해요. 안에 독립변수 자리에 gx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참고서마다 틀리지만은 뭐 건미분, 속미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자.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 sin 2x제곱 더하기 3이다. 합성함수예요. 왜냐면은 삼각함수와 2차 함수를 합성한 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를 간단하게 y라고 두었을 때 y'은 뭐가 되겠냐?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삼각함수죠. 그렇지? 그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나머지는 그대로 써. 곱하기 뭐 해주자? 속에 있는 함수 속미분,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주자. 그래서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하면 얼마 되겠어요? 4x를 바깥쪽에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주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합성함수되는 두 주체의 함수는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 미분 가능 조건이 없으면 결론은 합성함수 미분도 의미가 없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좀 쓰고 나서 시작할 게 뭐냐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자, y는 fu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이 얘기지. 기억납니까?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u에 대한 함수 y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dy, du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기억납니까? 리미트 독립변수가 u죠. 그래서 델타 u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가 됩니다. 질문. 이거는 정의죠, 정의. 델타 u분의 델타 y는 평균 변화율, 리미트 취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 되겠습니까? 네, 됐고. 하나 더. u는 gx라는 함수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x에 대한 함수 u입니다. 그러면 u를
x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델타 독립변수 x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 됩니까? 됐죠?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합성함수의 도함수거든.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 그러면은 합성함수는 독립변수가 x고 종속변수가 y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dy를 구해야 되는데 x에 대하여 미분한 결과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전제 조건에서 주어진 거는 dy, du와 du, dx를 가지고 dy, dx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얘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갑시다 이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y, dx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극한의 정의 갑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정의죠. dy, dx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됩니까? 근데 이 식을 살짝 변형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 방금 위에 이 전제 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식을 변형하겠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델타 y를 뭘로 나누고 델타 x로 나누고 싶지만 전제 조건이 없거든. 델타 y, 델타 u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리고 델타 u를 델타 x로 나눈 값을 곱하면 같죠. 응? 봐봐. 요 괄호친 게 같죠. 됩니까? 얘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습니다. 아직 극한에 대해서 곱셈 분리 안 했어요. 아직은 문제가 없어. 됩니까?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따로 나눠 쓸 수 있겠냐. 이 리미트 기호가 각각의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각각으로 곱셈 나눠 쓸 수 있겠냐고. 자, 쓰고 생각할까? 자,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라고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왠지 알죠? 왜? 존재하잖아.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 가능하잖아. 델타 u, 델타 x, 델타 u, 델타 x, 리미트 du, dx 존재하죠. 존재하죠. 그런데 약간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델타 y 나누기 델타 u, 델타 y 나누기 델타 u인데 여기는 잘 보면 델타 x가 제로로 가고 여기는 델타 u가 0으로 갑니다. 이게 좀 약간 틀려. 근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참고. 자, 참고.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가면 델타 u도 당연히 0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되겠어요? 응? 무슨 얘기냐? 자, 봐요. 자, 증명해 줄게. 자,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델타 u는 극한이 0이냐? 이 식만 입증하면 끝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을 직접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생각해봐. 델타 u가 나타내는 바가 뭐야? u의 변화율, u의 변화율, u의 변화율, 함수 gx의 변화율이구나. x가 얼마큼 움직였을 때?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면은 g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gx가 바로 델타 u라는 거 이해됩니까? 되겠죠? 맞잖아. 함수 gx. 가로 x 증가량 델타 뭡니까? 델타 x. x 증가량. 이때 y의 증가량, 함수값의 증가량 요게 바로 델타 u잖아. 그러면은 이 지점을 x로 두면 요 지점은 x 더하기 델타 x니까 x 대입한 함수값 gx, x 더하기 델타 x 대입한 함수값 g의 x 더하기 델타 x. 그러면 이 실제로 y가 아니라 u죠. u의 변화량은 gx 더하기 델타 x에서 gx를 뺀 거잖아. 됩니까? 따라서 끝났습니다. 결론.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가니까 대입해봐요. 0.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은 뭐가 됩니까? gx 마이너스 gx가 되어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죠. 되겠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도 0으로 가니까 이 델타 x 0으로 가는 걸 델타 u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증명 끝났어요. 얘는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아래다 쓸까?
어떻게 돼? 델타 y dy du. 얘는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합니까? du dx. 가운데 연산이 뭡니까? 잘 봐야 됩니다. 곱셈입니다. 곱셈. 그래서 이 dy du와 du dx를 곱한 결과가 dy dx가 된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한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이해를 한번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와, 뭐 선생님 이거 증명 꼭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뭐 할 줄 알면 좋겠지만 이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만 해도 충분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 실제로 다시 한번 써볼까? dy du 곱하기 du dx가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 dx입니다. 근데 잘 보면 마치 도함수의 기호가 분수처럼 보인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분수값으로 생각하면은 du 똑같으니까 이렇게 소거해서 약분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건 dx 분모 있고 dy 분자 있으니까 dy dx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실제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dy dx는 기호입니다. 기호. 도함수의 기호라고. d, du,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하나의 기호지 이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2분의 3처럼 분수로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니지만 곱셈처럼 계산을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안 된다는데 뭐 된다는 뭐 어쨌단 얘기야. 된다고. 그러나 분수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시대의 천재 수학자 라이프니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직업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 법률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윤리와 사상에 라이프니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나옵니까? 하여튼 이 라이프니츠는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최근으로 치면 융합적 지식인이다. 무슨 얘기야? 하여튼 라이프니츠의 업적 중 하나라는 거지. 복잡한 이 도함수를 하나의 사칙연산, 뭐 덧셈은 안 됩니다. 곱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분수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잘 깨우치면 나중에 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다음에 매개변수함수 미분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해야 되는데 이 라이프니츠식의 연산 방법으로 한 줄 만에 끝납니다. 다. 이해되겠어요? 자,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예제 1번입니다. 에이, 선생님. 장난합니까? 나 무시하냐? 이거 다항함수 5차 함수 아닙니까? 5차 함수? 5차 함수 y는 2x 더하기 3의 5제곱 직접 전개해서 수학 2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미분해도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15제곱이면 못한다 이 얘기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항정리 쓰면 되지. 15 콤비네이션 0, 2x가 0, 3이 15제곱.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 써서 쭉 전개해서 미분해도 돼. 근데 어렵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합성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호를 좀 쓸게. 지금 구조가 뭐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간단하게 u라고 씁시다. 그럼 u 5제곱이고 u라는 함수가 2x 더하기 3이 되는 셈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dy dx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방금 우리는 y는 u에 관한 함수니까 dy를 du로, 그러니까 y를 u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ux 함수 du dx를 곱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 식 이해됩니까? 그럼 흡사 약분 되듯이. 하지만 약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예. 9에 dy du 미분하면 되죠.
dy, u에 관해서 미분. 물론 y'을 써도 되지만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 y'의 기호는 헷갈립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미분하면은 5u 4제곱이 될 것이고, 맞아요? u라는 함수를 뭐에 관해서 이번에 x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2가 되겠죠. 2x 더하기 3 미분하면 2죠. 그래서 dy, du는 여기 구해놨죠. 5u의 4제곱 곱하기 du, dx는 2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10, u의 4제곱인데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원래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dy, dx니까 독립변수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에 u 자리에 원래 x로 된 식을 대입을 합니다. 2x 더하기 3 그리고 전체 4제곱이다.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근데 자, 선생님 왜 매번 합성함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미분해가면서 대입해야 되냐? 아니,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전체를 미분하고 속의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 맨 앞으로 좀 돌려봐요. 다시. 됐죠? 자, 미분합니다. 바로 y'. 됐죠? 얘를 하나로 생각하면은 하나로 생각하는 거에 4제곱.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수학 2에서 배웠던 거. 속의 함수를 미분해서 곱한다. 그럼 속의 함수 뭐야? 이제 쓰자.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을 미분하면 2. 따라서 정답은 2, 5, 12x 더하기 3의 4제곱이 되겠다. 실제로 결과는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함수 미분, 속 미분해서 곱하는 개념이 실제로는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바탕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문제 1번. 일시정지하고 각자 풀어봐요. 각자 풀어보시고 다 풀어본 사람에 한해서 한번 설명을 듣던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했죠? 예. 이제 바로 미분해도 될까? dy, du, du, dx 안 써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y' 하나로 생각합니다. 4제곱이에요. 그럼 4제곱이니까 속미분합니다. 속미분. 그래 속미분 하면은 얼마? 6x가 되겠죠. 원래 뭐였어요? 여기 3x제곱 빼기 1 미분하면 6x. 끝. 정리 좀 해줄까요? 4, 6에 24. x 1창 앞으로 뺍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뭐 필요하면 전개하지만 굳이 별 얘기 없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2번. 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자 y' 바로 할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함수를 하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거 제곱분의 1 몫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그 밑에 거 제곱의 제곱이니까 밑에 함수의 4제곱이 되겠죠. 밑에 함수 제곱분의 자 윗미분 1 미분하면 0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윗곱 밑미분 밑에 있는 함수를 이제 미분해야 되겠구나. 그럼 밑에 있는 함수 제곱이니까 2에 2 빼기 3x 되고 속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요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 함수 합성된 거니까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죠. 끝입니다. 이 식 정리하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얼마예요? 2 빼기 3x의 4제곱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6배 2 빼기 3x인데 약분되죠? 하나씩 약분하면은 다시 쓸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2 빼기 3x의 세제곱 분의 6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예제 2번 계속 갑니다. 지수함수를 미분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 합성된 거죠. y는 2의 u제곱과 u는 3x 빼기 1이라는 1차함수가 합성된 함수다. 맞죠? 그래서 dy, du 구하고 du, dx 구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쓴 김에 해볼까? dy, du 2u 제곱 2u 연합 얘는 du, x에 관해서 미분이니까 3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dy, dx죠. dy, dx는 어떻게 해? 곱하면 되죠. 2의 u제곱의 3배. u 돌려 넣어줍니다. 그래서 2의 3x 마이너스 1의 3배.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제 2번의 도함수가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얘기를 하지만 바깥 미분, 속미분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지수함수의 미분은 그대로 나오죠. 밑이 2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 지수함수의 지수 자리에 1차 함수가 합성이 돼 있다. 속미분을 해줍니다. 3x 빼기 1을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3. 그래서 바깥쪽에 3을 곱해주면 되겠다. 결과 똑같죠? 되겠어요? 문제 2번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고 풀어봐요. 제발 각자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면 뭐 재생을 하고 계속 틀어놓으셔도 되고 같이 봐도 되고 안 되면은 좀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미분할 수 있죠. y'은 밑이 2가 아니죠. 3이죠. 그럼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게 3에 그대로 가고 ln3이 붙고 지수 자리에 1참수 2x 더하기 1을 미분하면 2. 앞에다 곱합시다. 2배. 좀 복잡합니까? 그래서 2 ln3 3에 2x 더하기 1제곱 요렇게 되겠죠? 2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y'은 뭐가 됩니까?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2의 sin x제곱에 ln 2가 붙고 속미분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겠다. 좀 복잡합니다. 되겠죠? 3번 도 합성함수입니다. 됩니까? 구체적으로 쓰자면 y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u의 제곱이라는 함수와 u는 secant x라는 삼각함수가 합성이 된 함수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할까요? 어떻게 되죠? y'은 바로 할게요. 공식으로. 자, 어떤 함수의 제곱이니까 2 괄호. 이거 이해됩니까? x제곱 미분하면 2x잖아. 똑같은 얘기. x제곱 미분하면 2x 2 괄호. 됐죠? 자, 넣어줄게요. secant x. 다음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속미분 해줘야 된다. 속미분. secant x 미분 도함수 공식 기억납니까? 다 외웠죠? 기억나죠? secant x 미분하면 secant x 탄젠트 x가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2배 secant 제곱 x 탄젠트 x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3번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다. 4번 y' 바로 합시다.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속미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끝. 됐죠? 써줘 이제. x제곱 더하기 1 미분하면 2x. 뭐 정리 한번 더 할까요? 마이너스 2x 사인 x제곱 더하기 1. 문제 3번입니다. 우리 책은 교과서는 이 내용이 문제로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교과서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보통의 참고서를 보시면 이 내용이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 너무 공식해서 그렇지만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래서 f의 어떤 합성한 함수를 미분하면 밖의 함수를 미분하죠. f'. 그리고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미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똑같죠. 2번도. fx의 n제곱이니까 이 전체 덩어리의 n제곱이니까 n 덩어리의 n 빼기 1제곱 그리고 속미분 해주면 끝난다 이 얘기죠. 비교해보세요. 똑같은지. 똑같죠? n 덩어리 하니까 이상한데 fx n-1제곱에 이 덩어리를 미분한 거 fx를 미분하면 f'x가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렇게 공식처럼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좀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지금 빠릅니까? 속도가? 속도가 빠르면 느리게 재생 기능은 없죠. 좀 잠깐 일시정지 해놨다가 이해를 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하세요. 예.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 소매물도 가봤습니까? 소매물도 지금 꼭 가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선생님 못 가봤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섬 중 하나인데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근데 뭐랍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t시간 후에 해수면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어떤 주기적인 현상이죠.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죠. 이게 다 알죠, 다. 그래서 어떤 주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 추측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11시간 후에 해수면 높이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높이가 y거든. 그러니까 y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y를 뭐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입니까? 시간 t죠. dt. 그래서 dy, dt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의 변수를 다 알아야 되거든. k 모르죠. 그래서 k 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1단계. k 값을 어떻게 찾냐?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 해수면의 높이가 36cm니까 현재라는 거는 시간이 0이죠. 지금 이 순간은 시간 0이죠. 그래서 t자리에 0을 대입할 때 t에다 0을 대입했을 때 해수면의 높이 y값이 36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k값을 찾습니다. 되겠습니까? 해봐. 대입합니다. 그럼 fx를 할까요? ft를 할까요? 0을 대입합니다. 그럼 k에 sin t가 0이니까 얼마 되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20이죠. 되겠죠?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값이 36이라고 문제에서. 됩니까?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k값이 얼마가 되지? k값이 84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마이너스 k 36 이항하면 120 빼기 36 84.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k값 찾았고 그럼 이제 비로소 dy, dt를 구할 수 있겠죠.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 건데 마음의 준비 됐습니까? 한번 다시 쓸까? y는 숫자가 크네 생각보다. 84 sin 얼마입니까? 와, 복잡하네. 자, 6분의 파이 t 마이너스 3 더하기 120입니다. 합성함수라는 거 이해되지? 삼각함수와 1차 함수의 합성함수다. 바로 미분합시다. 따라서 dy, dt를 계산하면 84에 사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됩니다. 안의 함수는 그대로 가죠. 상수는 0이 되고 이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함수의 미분은 얼마입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1차 함수 계수가 나오니까 6분의 파이죠. 곱하기 6분의 파이를 이 전체에 곱하게 되는 셈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84랑 6이 약분되죠. 얼마입니까? 16인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16파이의 코사인 6분의 파이 t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없어요? 자, 잠시만. 그래, 미안합니다. 선생님, 계산이 이렇게 실수를 하니. 이 16이 아니죠. 14죠. 뭔가 하고 나서도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맞지? 64, 24, 84. 오케이. 자, 쏘리. 자, 그럼 이제 dy, dt를 구했고, 시간이 얼마일 때? 시간이? 얼마일 때? 11시간이라 했거든. 그러면 t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나? 11을 대입했을 때의 도함수의 값, 즉 순간 변화율을 찾아라 이 얘기지, 그렇지? 대입하면 됩니다, 이제. 14파이에 11 대입할까? 암산할까? 11 대입하면 얼마? 8, 6분의 8, 3분의 4. 그래서 어떻게 되지? 코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을 구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1시간 후 해수면 높이의 변화율이다. 되겠습니까? 코사인 3분의 4파이 얼마입니까?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입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7파이 단위 갑시다. 해수면의 길이 높이니까 센티미터 퍼 시간의 단위는 얼마? 시간이죠. 아워. 그래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의 정답은 마이너스 7파이 센티미터 퍼 아워가 되겠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음수니까. 그렇죠?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있어요.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 로그 함수의 도함수 요전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하면서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또 나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서서 배웠을 때 뭐였냐면 y는 ln x일 때 이 로그 함수의 도함수는 x분의 1인 사실을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절대값이 취해져 있어. 진수 자리에 절대. 원래 진수는 양수만 되죠. 근데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x가 양수일 때만이었다고. 근데 절대값 x니까 x가 실제로 음수여도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좀 확장이 된 개념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절대값 x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부호를 나누는 거지. 어떻게? 절대값 아니 양수인 경우와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양수에 는을 붙여주는 것 또한 그냥 보통 저렇게 하죠 다. 자, x가 양수면 함수가 y는 뭐가 됩니까? l은 x가 되죠. 그러면 이 함수의 도함수는 누구나 알고 있죠. x분의 1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찾아봐야 돼 앞에. 근데 x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러면 y는 l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가 돼. 이것도 착각합니다. 아, 선생님 진수 자리에 음수 못 오는데 이거 음수 아니냐? 아니야. 양수야 이거.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는 양수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도함수는 뭐냐면 비로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떠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 ln x와 어떻게 다시 써볼까? y는 ln u와 u는 마이너스 x를 합성한 함수라고. 이해됩니까? 됐죠?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진수분의 1 그리고 속 미분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1 따라서 x분의 1이 되는 사실. 결론은 똑같죠? 그렇죠? 2번도 공식처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각자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할 수 있죠? y는 ln fx 절대값 있고 똑같아.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인데 절대값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마지막에 같은 방법 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 함수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똑같죠. 진수 자리에 있는 함수 분모로 온 거 끝. 네. 속미분 해줘야 됩니다. 속미분. 진수 속미분 fx 미분하면은 f'x 요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문제 4번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자, 바로 하면 됩니다. 1번 5x 더하기 3이 합성된 거죠. 로그 함수와. 그래서 바로 미분하면은 y'은 5x 더하기 3분의 1 하지 마시고 반드시 속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x 더하기 3 1차함수 미분하면 5니까 5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됐죠? 뭐 가까운 거 먼저 합시다. 3번. 로그 3의 2x 공식 기억납니까? 로그. y는 로그 ax의 도함수 y'은 뭐가 됩니까? x ln a분의 1이 된다는 사실.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됐죠? 똑같이 하면 돼. 로그 3의 2x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y'은 어떻게? 2x ln 3분의 1 2x 그대로 3, 3, 3 ln 3 끝 아닙니다. 속미분 2x 미분하면 2죠. 그래서 2x와 2가 약분이 되어서 답은 뭐가 됩니까? x ln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2번 그대로 합시다. y'은 자 진수함수 그대로 오고 속미분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뭐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이거 공식이 있네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탄젠트 x가 나옵니까? 되겠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됐죠? 자 이어서 4번 로그 함수니까 그대로 갑니다. y'은 진수에 있는 함수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ln4 밑이 4인 로그니까 끝내서 안 되고 진수 합성돼 있으니까 3차함수 미분된 걸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x세제곱 빼기 2의 미분은 3x제곱이죠. 더 이상 정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게 4번 문제의 도함수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였네요. 합성함수 미분법 말이 좀 길었는데 전반부에 왜 이렇게 미분이 되어지는지는 한 번쯤은 꼭 중위권 이상이면 이해를 하세요. 상위권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건데 아마 지금 발표가 났죠. 이제 여러분 이거 수업을 듣는 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내용부터는 학교로 와서 직접 같이 합시다. 이어서 진도를 나갈게요. 앞에 거는 진도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어렵거나 정말 이해가 안 가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던가 영상을 삭제를 안 할 테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 가서 영상을 다시 본인 부족한 부분을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스스로 확인하기 각자 마무리해서 사진 찍어서 꼭 업로드를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